이제 자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뤄야 될 내용도 조금 더 많고, 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더 자세한 얘기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대목들을 정리해서 1차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격함보다는 편한 양육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강압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요구사항이 많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혼을 내서 겁을 줘서 통제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쉽게 기가 꺾이는 아이들도 아니고, 또 한 번 정도 큰 소리를 쳐서 아이가 말을 듣는 것 같아도 두 번은 안 통해요. 이미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강도의 큰 소리나 아니면 질책, 애들이 이미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강한 강도가 아니면 이제 겁을 먹지 않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부모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가진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약점을 역공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것들을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리화한다든가 말꼬리를 잡고 형식 논리를 세워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오히려 더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책이 필요하죠. 근데 질책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잘 가다듬어서 훈련을 거쳐서 잘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내용들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질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껴서 부모의 얘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칭찬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있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지만요, 애써서라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의도를 칭찬해라. 애가 나름대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잘 안 됐어요. 뭘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는 게 아니라 더 헝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판단 잘못을 해가지고 뭘 깨트려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포착을 해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 네가 날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구나. 그 부분은 내가 정말 고맙다.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부모가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이제 아이의 생활 태도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뭐 너 메시지보다는 나 메시지를 이제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너 왜 자꾸 이러니? 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결국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역공을 차고,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라도 이제 나 메시지로 바꿔서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내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나 메시지로 자꾸 바꿔서 얘기하려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질책을 당했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자꾸 방어적인 태도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는 이 어린 자기 자녀에 대해서 공격적인 혹은 방어적인 태도가 나올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스스로를 이제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바꿔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빠와 엄마 사이는 성장한 그 가정 배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협력을 해서 일종의 협약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다루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사소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의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합의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논쟁을 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뭐 부부 사이가 격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의견 대립이 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더 깊은 수렁을 빠질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두 사람이 그래도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도 필요해요. 말하자면 뭐 8 더하기 2는 10이야. 근데 상대방이 아니야. 10이 아니고 12야. 12야. 틀린 답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타협이라는 것은 아니 내가 맞잖아. 당신 틀리잖아.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아니면 뭐 실제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타협이라는 것은 분명히 10이 많고 12가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11로 해두자. 이런 것이 타협이에요.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끊임없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정착화되어서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부모가 같은 일관된 양육 방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를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만 엄마의 주 양육자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끊임없는 의견을 통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를 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이 하나가 커서 어른이 돼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균형 잡힌 인격으로 커가는 과정은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0년, 20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년도 걸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장기적 양육 로드맵을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